왜냐면은 빌트인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냥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equal zero로 해가지고 이게 인스턴스 지정어가 되는 거죠. 이건 클래스 지정어가 되고요. equal specializer 클래스 지정어의 자리가 equal 한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젝트 형식이게 되면은 인스턴스 지정어가 되고 인스턴스가 클래스보다 메소드 실행 우선순위가 높아요. 예를 들면은 디바이드 1, 3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이 3이라는 거는 0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메소드 반면에 두 번째 0을 하게 되면은 0은 넘버의 비수 동시에 이퀄 0이거든요. 이퀄 0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건 여기서는 여기에 EQL을 사용하니까 이거 EQUAL 비슷한 문제가 많죠. 이거 사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EQL 하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EQL에서는 EQL 0과 EQL 0.0이 틀리죠. EQL은 반드시 뒤에 그러니까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0은 여기서 정수고요. 0.0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0.0을 처리하려면 이런 거 하나 더 선언해야 되겠죠. 디파인 맵스 단 다음에 equal 0.0 해가지고 하나 더 선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일반형 함수 기반 메소드 주방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저널 디스패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데클러러티브 테크닉이라고 하고 또 임페러티브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번역을 선언식 기술하고 명령식 기술이라고 일단은 옮겨봤습니다. 일단은 메소드 컨비네이션 타입, 메소드 결합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데클러러티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메소드 컨비네이션 형이 있고요. 빌트인 메소드 컨비네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뒤에 또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디퍼 프라이머리 애프터 요거를 붙이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 표준 메소드 결합형이고 플러스 엔드 어펜드 해가지고 또 9가지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빌트인 내장형 메소드 호출 방식이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또 사용자가 메소드 호출 방식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페러티브는 뭐냐? 어라운드 메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임페러티브 메소드 테크닉을 합니다. 콜렉스 메소드는 어라운드 메소드 안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 프라이머리 메소드 안에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호출 방식을 자기 멋대로 순서를 좀 약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데클러러티브 테크닉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임페러티브 테크닉은 미리 정해진 메소드 호출 방식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어라운드 메소드하고 프라이머리 메소드 안에서 콜 넥스트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요, 99%는 표준 메소드 결합형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요걸로 99%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나머지 1% 해결 안 되는 것 중에 또 99%도 어디 있지? 네. 그 나머지 1%의 99%도 내장 메소드 결합형으로 또 해결이 됩니다. 요걸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99.99%가 두 가지로 해결이 되고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경우를 위해서 유저 디파인드 메소드 컨비네이션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참고해 보십시오. 먼저 표준 메소드 결합형은 뭐냐면요. 최하위 클래스의 비포 메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 위에 정의된 비포 메소드를 모두 주입니다. 그거 예전을 직접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나중에 또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줄이 쳐져 있죠. 요거는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각각 다 그러니까 쉐입이 비포 메소드, 프라이머리 메소드, 애프터 메소드 세 가지가 정의되어 있고 서클에도 세 가지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서클에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면요. 일단 이 프라이머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라는 건 주 메소드라는 뜻인데 그냥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 메소드 또는 멤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라는 걸 그냥 덧붙여 준 거죠. 일단 프라이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포가 있으면은 가장 하위 클래스부터 먼저 호출하고 그다음 위에 거 또 호출합니다. 모든 비포를 다 호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자기 프라이머를 호출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애프터인 경우에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애프터 호출하고 5번 호출하고 다시 프라이머리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진짜 잘했어요. 저기 코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 코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 딱 있어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게 되거든요.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최하위 클래스의 프라임 메소드 하나만 호출되고요. 근데 최소 하나의 프라임 메소드는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포하고 애프터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없고요. 그 들어올 메소드를 호출해버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라임 메소드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위 클래스 애프터 메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 아래 정의된 메소드, 애프터 메소드 모두 오시는 이건 거꾸로입니다. 비포 메소드는 최하위부터 훑어 올라오는데 애프터 메소드는 가장 위에서부터 훑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모든 비포 애프터 메소드들이 리턴값은 전부 무시되고 오직 프라이머리 메소드의 리턴값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임페러티브 테크닉은요, 어라운드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프라이머리 메소드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스는 가장 하위에 있는 클래스의 어라운드 메소드를 또 호출하게 됩니다. 예제를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약간 잘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8개가 다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어라운드 메소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콜렉스 메소드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드로우 메소드를 이렇게 서클에 대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어라운드만 실행이 되고 그냥 리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여기는 이것도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셔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어라운드 메소드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이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상위 클래스 어라운드 메소드 다시 정의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 어라운드 메소드 호출되고 그 메소드 리턴 값이 콜렉스 메소드의 리턴 값 반환된다.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라운드 메소드 안에 콜렉스 메소드가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위 메소드, 어라운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위 클래스의 어라운드 메소드가 다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표준 메소드들이 호출되고 퍼럴 메소드의 리턴 값이 반환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라운드 메소드가 있고요. 거기에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위에 어라운드 메소드가 없죠? 없으면은 이 옆으로 왼쪽으로 틀어져가지고 요것들을 차례대로 호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라운드 메소드에 위에 또 어라운드 메소드가 있으면 그걸 호출하게 되고 상위에 없으면은 표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려진 프라임 메소드 호출하기. 표준 메소드 결합형